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언제 그랬냐는 듯 급락하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속속 풀고 있죠. 가파른 집값 하락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자산 시장이 흔들리다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고통이 온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돋보기에서 황경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문제였는데요. 이제는 또 너무 떨어져서 문제네요. 네, 많이 오른 자산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이른바 팬데믹 특수를 누렸던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거래가 안 됩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0달 연속 거래 건수가 줄었는데 1999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당연히 가격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만 추린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4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집값이 5% 넘게 떨어졌는데 연간 기준으로 호주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중 하나죠. 홍콩의 주간 주택가격 지수도 지난해 11월 6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금리가 급하게 오르다 보니 부동산 시장도 경착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될까요, 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25에서 4.5% 수준인데 연준은 5% 이상으로 더 올려서 물가를 더 잡아야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집값은 최대 2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인데요. 2021년 말 3%에 그쳤던 미국의 30년 주담대 금리는 최근 6%대까지 올라서 1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미국인들이 매달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1년 전보다 43%나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As mortgage rates increase in reaction to the federal funds rate increases, residential investment is taking a tank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 각국이 줄줄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들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이유인데요. 골드만삭스는 2021년부터 올해 사이에 홍콩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3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자산에서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집을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받는데 이렇게 자산은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국 경제 전반에 타격이 되지 않을까요? 네, 당장 나갈 돈이 늘어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 미국의 소비 시장이 위축되면 미국 경제뿐 아니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소비가 위축되는데도 미국 연준이 고집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물가를 잡기 때문이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연준이 기대하는 만큼 물가 상승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물가지수 중에서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현재 6%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지수의 6분의 1을 주택시장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최근 부동산 열기가 식은 여파로 올해 말쯤에는 이 지수가 3% 초반대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집값이 떨어지면 가전가구나 리모델링, 이사처럼 연관된 산업의 수요도 줄겠죠. 이런 점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강력한 효과를 낼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물가를 잡는 게 지금 최우선 과제긴 하지만 이렇게 집값이 무섭게 떨어지다가는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2008년에 전 세계를 덮쳤던 금융위기는 미국의 집값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했죠. 이 부동산 호황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무분별하게 내주고 집을 사게 했는데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빚을 진 사람도 빚을 내준 은행도 또 그 빚을 담보로 발행했던 채권도 줄줄이 부도가 난 겁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침체는 2008년과는 다를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이 훨씬 건전하다는 건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바꾸고 은행들도 자본금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금융기관의 위기까지 이어지지는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겁니다. 한 부동산 데이터 회사의 조사를 보면 더 잘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 집값이 28% 떨어지니까 대출 원금이 집값보다 커진 가구가 1,000만 가구 넘었는데 이번에는 집값이 40에서 45%는 빠져야 비슷한 타격을 입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돋보기 황경주였습니다.